지난해 사과론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진정한 사과의 개념이 얼마나 간단하고 중요한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실천해야겠다 싶어서 4살부터 17살까지 함께 자란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올해로 70세, 저는 71세가 되었지요. 친애하는 에디에게. 이것은 60년 전쯤 일어난 일을 사과하는 편지야. 비록 너에게 사과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최근이지만 61년 전부터 수시로 그 일을 떠올리곤 했어. 그날 너는 뒤뜰 현관에 서 있었고 어느새 몰려든 아이들이 너를 반원으로 에워싸 놀리기 시작했지. 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여자아이처럼 공을 던진다며 놀렸지. 나도 반원의 무리에 껴있었어. 본의 아니게 무리에 끼게 됐지만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는 않아서 내 쪽으로 다가섰지. 그러자 너는 나만큼은 네 편이 되어줄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했지. 나는 내 편이 들어주지 못했어. 성대가 마비된 것 같았지. 양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 무척 고민하다가 결국 뒷걸음질 치고는 다시 애들 무리에 꼈어. 마음은 요동쳤지만 쭉 그 자리에 서 있었지. 그 일이 벌어진 뒤로 며칠간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 긴 시간이 흐르고 우리 관계는 어느새 회복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그날의 일이 수시로 눈앞에 펼쳐지곤 했어. 1970년대 어느 날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 그날 넌 내게 도체스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생각나느냐고 물었어. 난 네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30여 년 만에 우리가 해우했을 때 기쁨은 더욱 컸지. 하지만 내 마음속 한귀퉁이에는 지난 시절 그랬던 것처럼 짓궂은 아이들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지금에서야 와일드우드 거리에서 했던 내 행동을 사과해. 내게 직접 말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타자기로 편지 쓰는 것조차 충분히 힘들었거든. 편지를 읽는 동안 친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더니 그 다음에는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서로 끌어안았고 에디는 사랑한다 친구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사과 편지가 불러온 최종적인 결과는 친구에게 상처를 준 장면에 평생 사로잡혀 있던 제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초록이 짙어지는 완연한 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려보내주지 않네요. 하루빨리 거리두기가 아닌 거리를 좁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43번째 책여행 날인데요. 함께 읽을 책은 아론 라자르의 사과에 대하여입니다. 책은 매사추세츠 의대 학장을 지낸 사회심리학자 아론 라자르가 천여 건의 사과 사례와 임상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사과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사과의 가치에 주목하는 시대. 2장 사과는 왜 간단하면서도 복잡할까? 3장 사과가 가진 치유의 힘. 4장과 5장 정확하게 사과하기. 6장 우리가 사과하는 이유. 7장 우리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 8장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다. 9장
사과가 늦어지는 이유. 10장 사과는 타협의 대상이다. 11장 사과는 용서의 필수 조건이다. 12장 사과는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목차를 살펴보니 사과와 관련된 개인적인 사례와 역사적 사례들이 쭉 떠오릅니다. 과연 저자는 단순한 듯 어려운 사과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 책샘과 함께 아론 라자르의 책 속으로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사과가 증가한다. 바야흐로 사과 현상이 강타한 시대가 도래했다. 국내의 뉴스를 다루는 신문 칼럼니스트들이 공적 사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으며 각종 기사나 만화, 고민상담 칼럼,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사적 사과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사과 노하우 콘텐츠가 소비되는 시장도 커져가는 추세다. 법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사과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법학 논문들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재판 중인 민형사 사건의 조정 과정에서 사과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뢰의 의료과실에 대한 사과가 금기시되어 왔던 의학 분야에서도 환자에 대한 사과를 활발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사과가 증가하는 추세는 언뜻 긍정적인 경향으로 보이기도 한다. 무례를 범했다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를 받았다면 용서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운 사과가 모두 옳을까? 이 같은 사과는 많은 경우가 얄팍하거나 공허하거나 궁색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기만적이기 쉽다. 이런 사과는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자 했던 상처를 되레 악화시킬 때가 많다. 일상에서 흔히 보는 잘못된 사과는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시작부터 자신의 잘못을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대방의 예민함이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사과하는 이들은 진정한 사과에 요구되는 과정을 제대로 밟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거나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으며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사과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사과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사과가 충족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사과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가 원하는 뚜렷한 심리적 욕구를 적어도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모욕이나 굴욕과 같은 손상된 자존심과 명예회복. 둘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믿음. 셋째,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확인. 넷째, 미래의 안전에 대한 확신. 다섯째, 가해자의 심적 고통을 목격. 여섯째,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일곱째, 상처를 표현할 의미 있는 대화. 정확하게 사과하기, 정확하게 인정하기. 의미 있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느끼는 잘못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오를 적확하게 낱낱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측의 요구 상당 부분을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 같은 수동 표현으로 사과하거나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과 같은 조건부 사과.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와 같은 피해를 의심하는 사과.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과 같은 자기 잘못 축소하기. 피해를 주었다니 유감입니다 와 같은 교만한 태도. 이 밖에도 엉뚱한 대상에게 사과하기, 진짜 사과해야 할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확하게 사과하기, 후회, 해명, 보상. 마음 깊이 고통스럽게 뉘우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며 피해자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겸허한 태도는 후회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잘못의 배경을 밝히는 해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해명을 통해 세상은 예측 가능해지고 비록 그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회복할 수 있다. 결국 가해자의 해명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측정하고 미래의 공격을 예방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잘못은 우발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하등 잘못이 없다.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향후 유사한 피해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드러나는 해명은 잘못의 심각성을 감속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잘못에 대해 정확하고 신중하며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 잘못한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생각해낼 수 없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피해자 측에 물어볼 수도 있다. 사과는 합의 과정이다. 사과를 주제로 한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지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제 사과가 흡족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관계는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당신이 범한 잘못의 의미를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피해를 입은 측은 당신에게 그런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당혹스럽게 느껴졌는지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보상이 필요하진 않나요? 당신이 제시한 보상이 적절한가요? 당신은 겸허하게 뉘우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과가 무례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양측이 협상 가능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사과는 실패에 이른다. 사과는 만족스러운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협상 과정의 첫걸음이다. 사과는 합의의 과정이다. 이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잘못이나 실수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 역시 마찬가지겠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금이 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일 텐데요. 서로 간의 심리 기제를 이해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이 없다면 관계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은 사과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사과의 과정, 사과와 용서의 관계 등에 관해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을 통한 책여행 후기로 여러분과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